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는 모두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양도세 기준 완화가 발표됐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개인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좀 지수 자체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의정에는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이 이야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드디어 또 네. 완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니까요. 10억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사실 시장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할지, 이제 뭐 재료 소멸로 봐야 할지 김병진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서 네. 헷갈렸거든요. 기사가 속보로 이제 그 기사 제목만 보면은 지금 당장부터 바로 되는 줄 알고 약간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뭐 양도세에 50억 상향이 된다면 그래도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뭐 매도세가 뭐 바로 당장 지금 뭐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시장이 좀 지나갔잖아요,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이 된 이슈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그 상향이 됐는데 이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약간 좀 기분이 좀 좋은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헷갈렸던 부분을 우리 매니저님이 아주 자세하게 또 꼭 집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현대차랑 기아의 주가 흐름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맞아요. 현대차는 52주 신고가를 앞두고 있고 또 기아는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뭐 자동차 업종이 반도체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던데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 기대감 가져도 될지, 뭐 실적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나 이제 기아와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아마 내년 1월달 1월 효과까지 시장을 좀 크게 저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나 이제 기아가 올해 워낙 이제 실적이 좀 좋기도 했었고 역대급 실적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온 시즌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동안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적인 밸런스 이슈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만큼 가동률 자체가 올라오게 되면서 뭐 특히 유럽 쪽이나 북미 쪽 전기차 시장을 MS를 빠르게 선점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충분히 내년에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올해와 내년의 차이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물론 이제 최근에 60개월 할부금리 자체가 이제 7.8%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자동차 이제 소비 심리에 대한 확대, 이런 이슈가 좀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는 가동률의 회복을 통해 가지고 그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 컸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내년부터는 물론 G90이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자동차가 나올 것이긴 하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 전기차 시장을 좀 선전해왔다는 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의 침투율이 7.8% 정도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북미 쪽에 있는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점차적으로 올라온다. 이제 결국에는 조지아 공장이나 이제 엘리바마 공장 자체가 2024년 말이나 25년부터는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과연 전기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얼마만큼 많이 올라가느냐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아시아 시장, 특히 뭐 태국이나 인도 쪽에 대한 이제 점유율도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워낙 이제 아시아 쪽에는 태국이나 이쪽은 일본 자동차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80% 비중이었는데 최근에 60%까지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뭐 현대차, 기아가 테슬라와 같이 이쪽 시장을 어느 정도 올라오냐 정도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일본 자동차가 이제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이제 BOJ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엔화의 상승 아니면 우리나라는 환율에 대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저는 이 두 개가 다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이럴 효과가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까지 좀 이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겠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어요. 실적과 함께 주가 추이도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 업종 좀 포트폴리오의 비중 확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동기어입니다. 오늘 30% 상한가 아주 꽉 채워서 네. 마감을 했는데 포스코가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농기계 기업에서 로봇 기업으로 완전하게 또 탈바꿈을 하는 건지 내년까지 대동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지켜봐도 될 만한지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대동하고 또 대동기어랑 대동금속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는데요. 네. 제가 보면서 대동전자는 이제 관련이 없다라는 소식이 나중에 나오면서 정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27%까지 갔던 종목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유의를 하셔야 되고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의 마감을 하긴 했는데 역시나 관련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식을 좀 보면 일단 그 제철소 쪽에 내년 7월 달까지 같이 공동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개발해서 이제 투입을 시킨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2025년에는 이제 자율 작업에 대한 임무를 할 수 있는 로봇까지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이 같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점찍은 대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소식은 큰 지금 이 대동 관련 그룹주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 말고도 오늘 또 코스모 그룹주에서도 로보틱스에 또 이제 뛰어든다, 진출을 하고 2년 뒤에는 상장까지 생각하는 기업을 또 만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돼서 대기업들의 이런 좀 참여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로봇은 내년에도 관련주들 좀 주가 흐름도 좋을 것 같고 더욱더 공격적인 이런 투자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가 로봇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로봇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은 좀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소식을 통해서 오늘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대동 그룹주들 최근에 좀 상승 탄력이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다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추세를 돌리는 부분이 좀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오늘 보유하신 분들은 좀 끌고 가시면서 수익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동 기업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다만 대동스틸, 대동전자 같은 기업들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점 투자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좀 짚어드리고 있는 네. HMM 할인 인수 소식도 짚어볼게요. HMM에 대한 매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이 확정됐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던데 뭐 HMM은 두 자릿수 하락이 나왔고 맞아요. 펜오션도 소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뭐 좀 하락폭이 과한 건지 이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러한 종목들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변동성이 지금 너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규 접근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HMM을 할인해서 인수를 했는데 결국엔 그 돈을 어디서 만들 거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펜오션에서 3조 이상의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펜오션 측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하림 지주, 하림 그룹이 돈이 많다, 어느 정도 유보율도 높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근데 이 HMM을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3거래일 동안 HMM이 상승세가 나왔지만 오늘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로 이 돈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한 의구심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신규로 만약에 쫓아가신다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조금 대응을 하실 때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인수 관련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지금 홍해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해운 관련된 운송 그 금액 증가 이러한 이슈들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수급적으로 몰리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인수 합병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사실 과거에 쌍용차 이슈에서도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이슈도 계속 이런 M&A 이슈는 계속 기간을 두고 길어지고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하림에서 이 인수할 때 그 자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수익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변동성을 계속 키울 것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이 인수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보면서 주가 추이도 좀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HMM 관련된 이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IPO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서는 토스 관련주들이 정말 맞아요.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오늘은 이 핑크퐁, 아기상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삼성출판사가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사실 삼성출판사가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받은 게 네.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잖아요. 또 굉장히 또 화석 같은 이슈이기도 맞아요. 한데 이런 이슈들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김병진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에 IPO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야놀자 IPO 할 때는 뭐 그레디언트 뭐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상어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더 핑크퐁 컴퍼니도 IPO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출판사나 토박스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삼성출판사가 오늘 상한가까지 갔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출판사가 더 핑크퐁 컴퍼니의 지분 한 16.8%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고요. 근래에는 계속해서 뭐 IPO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뭐 IPO를 본격으로 한다고 하면 좀 더 구체화될 건데 제가 봤을 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약간 테마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화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 차트 흐름 잘 보시면서 아기상어 더 핑크퐁 컴퍼니 관련된 기업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스 관련된 이슈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또 상장을 준비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근래에 토스 관련주인 이월드나 뭐 한국전자인증, 하나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주가가 좋았거든요. 지금 토스 비바 리퍼블리카 투자액을 보니까요. 올 7월까지 토스의 누적 투자액이 약 1조 6천억 원 정도 투자가 됐다라고 하고요.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기업 가치는 9조 1천억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보도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크기로만 본다면 토스 관련된 기업들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야놀자 이슈는 또 미국의 IPO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야놀자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뉴스나 당일당일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가격 차트 흐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IPO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마지막 공모주죠. 이제 DS 단석의 코스피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따따블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데 일단 IPO 과정에서도 관심을 높게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KNS 그리고 머티리얼즈에 이어서 과연 따따블의 진공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DS 단석 좀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일단 DS 단석은 이제 리사이클링 일단 전문 기업인데 바이오 에너지나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일단 기업입니다. 물론 최근에 워낙 이제 LS 머티리얼즈나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에코홈 이제 머티리얼즈와 같은 이제 IPO 기업들이 계속 꾸준하게 수급적인 흐름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고객 예탁금이 한동안 47조에 이때 머물렀었는데 지금 계속 53조, 54조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일단 경쟁률이 지금 984대 1입니다. 그만큼 DS 단석 같은 경우는 이걸 노리고 오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좀 굉장히 좀 많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내일 좀 흥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접근을 해봐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맞아요. LS 머티리얼즈도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안 했잖아요. 맞아요. DS 단석도 한번 주가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